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차시 동안 초등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할 윤은지 선생님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유의사항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이 PPT는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단으로 캡처하여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직업은 바로 이 직업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상황처럼 보이나요? 네, 맞아요. 구급대원분들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의 직업이 왼쪽 위에 초성으로 써져 있는데 어떤 직업일지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맞아요.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는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직업으로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주제로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이해한다. 2. 응급구조사의 직업 정보를 탐색한다. 3.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집중해서 다 듣고 나면 이 세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수업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활동은 커리어넷을 찾아보면 응급구조사의 직업 정보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과 관련 있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된 동료가 있어서 이것을 다 같이 시청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누군가가 다쳤거나 혹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때 구급차를 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러 오실 분이 응급구조사예요. 119 구급대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조사는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주로 구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빠르게 데려가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커리어넷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담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할게요. 영상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들 잘 보고 왔나요? 정리해보면 응급구조사는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와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활동 1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응급구조사 직업 정보를 찾아보고 OX 퀴즈를 풀 예정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은 진로 직업 정보 포털인 커리어넷에서 가져온 정보들이니까 혹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하고 응급처치와 환자의 병원 이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신고를 받으면 구급차를 타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차량과 의료용품 등 장비 등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적성과 흥미 알아보겠습니다. 적성부터 보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체 운동 능력이 높으면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과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면서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직업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의료 장비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신체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직업입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나요?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러 바로 퀴즈 풀러 가봅시다. OX 퀴즈 1번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아픈 사람을 데리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맞아요. 자전거가 아니라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죠. 잘 맞췄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응급구조사는 빨리 움직이고 상황을 잘 살피는 운동 능력이 필요해요. OX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신체 운동 능력이 있으면 좋다고 말했었죠? 자, 다들 여기까지 잘 맞춰줬고요.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차량과 장비를 점검한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잘 말해줬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차량과 장비들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등 평소에 준비를 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 활동으로 응급 상황별로 대처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러진 쪽을 고정한 채 얼른 119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학교에 있다면 선생님께 알려야겠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급식실에서 친구가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해서 목에 걸린 이 음식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역시나 선생님께 빠르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계단에서 친구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면 일단 괜찮은지 말을 걸면서 의식을 확인을 하고 부어있는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장에서 친구가 코피를 흘려요. 여러분들 다들 코피 흘려봤던 경험들 갖고 있나요? 많죠? 다들.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이 코피를 가장 자주 흘리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 아직 코 속 점막이 약해서인데요. 코피가 나게 되면은 고개를 뒤가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 돼요. 그리고 재빨리 휴지나 천으로 이 코를 받쳐줘야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에서나 또는 그 외 어디서든 갑자기 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그럴 때마다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 관련해서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동요 들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응급구조사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직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매우 많고 내가 모르고 있는 직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 이러한 직업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모두들 집중해서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